조선 땅에 과연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졌던 그 순간부터 한 왕자는 자신의 운명을 깊이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거대한 야망, 그는 대체 누구였으며 왜 이토록 자신의 길을 은밀히 탐색하려 했을까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는 듯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꿈틀거리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폭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강력한 회오리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결국 그는 거침없이 피바람을 일으키며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 격동의 순간들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는 과연 어떤 번민과 확신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물음 속에 감춰진 조선 제7대 임금세조, 즉 훗날 수양대군으로 불리게 될 한 인물의 복잡다단한 삶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위 쟁탈전을 넘어 인간의 깊은 욕망과 운명개척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을 겁니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수양대군,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품과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고 역사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학문에서는 유학 경전을 깊이 탐구하는 것은 물론 병법과 무예에도 발군의 실력을 보였죠. 활을 쏘고 칼을 다루는 그의 모습은 여느 왕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강인함을 드러냈으며 밤늦도록 서책을 탐독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깊은 사색과 지략가의 면모가 엿보였습니다. 이처럼 문무를 겸비한 그의 능력은 왕실 안팎에서 많은 이들의 은근한 기대와 함께 동시에 경계의 시선을 받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렬한 의지와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준비된 역량을 갖춘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위 계승은 확고한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고 세종의 뒤를 이어 병약했던 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문종은 재위 기간이 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어린 자식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죠. 당시 12살에 불과했던 어린 단종이 갑작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조선의 왕실과 조정은 일대 혼란과 깊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직 어린 왕이 나랏일을 직접 돌보고 산적한 국정을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으니까요. 왕의 자리는 비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힘은 아직 여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권력의 공백이 생겨났고 조정의 원로 대신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같은 인물들은 문종의 고명 대신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을 충실히 보필하는 데 온 힘을 다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권력이 조정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어린 왕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다른 세력들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 대신들의 힘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수양대군 같은 왕실 인물들에게는 큰 위협이자 어쩌면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조카 단종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얼로 대신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갈등과 야망이 복잡하게 뒤섞여 그의 다음 행보를 결정짓게 만들었을까요?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듯 보였지만 그의 예리한 눈빛은 늘 정세의 변화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는 인물이 아니었죠. 스스로의 운명을 묻고 답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주체였습니다. 어쩌면 그 관상가에게 던졌던 질문은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거대한 포부를 외부로부터 확인받고 싶었던 혹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준엄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르죠. 조정의 대신들은 어린 단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왕실의 안정을 지키려 했지만 문무를 겸비한 능력 있는 왕자인 수양대군의 존재는
그들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칫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불안 요소였으니까요. 이처럼 팽팽한 긴장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조선의 역사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류를 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왕실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기회를 은밀히 엿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거대한 포부를 실현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물들과 손을 잡고 어떤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그 격동의 서막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숨죽이며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던 수양대군, 그에게는 단순히 왕실의 일원으로 주어진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그는 주어진 운명에 만족하지 않고 마치 거대한 바위를 밀어 올리듯 자신의 길을 닦아나갔죠. 왕위에 대한 은밀한 열망을 품었던 그는 이제 더 이상 때를 기다리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눈빛 속에는 미래의 왕좌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을 테니까요. 그는 자신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 비책을 함께 나눌 인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수양대군의 주변에는 하나둘씩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인물은 바로 한명회와 권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책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꿰뚫어보는 해안과 냉철한 판단력을 겸비한 마치 수양대군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줄 조력자들이었죠. 그들은 밀실에 모여 지도를 펼쳐놓고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수를 놓듯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인물을 포섭하고 어떤 세력을 견제하며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한 수를 던질지 그들의 모해 속에서 조선의 운명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어린 단종의 주변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 이후 조정의 기둥이었던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은 어린 왕을 보필하며 흔들리는 왕권을 지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왕실의 안정을 도모했지만 수양대군의 존재는 그들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위협이었을 겁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양대군과 대신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단종은 어저에 앉아 대신들의 보고를 들으면서도 아마 어린 마음에 느껴지는 무거운 압박감과 불안감을 떨쳐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나라의 미래에 대한 근심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위태로움이 비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결국 피할 수 없는 대립으로 치닫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그것은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어둠이 깊게 드리운 한양 도성에는 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수양대군이 이끄는 무장병력은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고 미처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노쇠한 대신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잔혹하고도 충격적인 밤은 김종서뿐만 아니라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던 수많은 충신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양대군의 치밀한 계획과 냉혹한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칼을 든 채 결연한 표정으로 신하들을 압도하며 더 이상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단호함이었죠. 이처럼 갑작스럽고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력의 판도를 뒤엎은 수양대군. 과연 그는 무엇을 얻으려 했으며 이 거대한 피바람 속에서 어린 단종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조선의 역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흐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피바람 속에서 어린 단종의 운명은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더 이상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어린 왕 단종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 상황으로 물러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땅으로 유배되는 신세가 됩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어린 소녀는 그렇게 쓸쓸히 유배길에 올라야 했고 차가운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결국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역사는 이를 두고 권력을 향한 냉혹한 희생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단종의 쓸쓸한 뒷모습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수양대군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조선의 제7대 왕, 세조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직전법의 시행이었는데요. 이는 관리들에게 토지 수조권을 직접 부여하여 국가의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고 동시에 관리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기존의 불합리한 토지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왕실 중심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려 한 것이었죠. 세조는 또한 국방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여러 병법서를 직접 편찬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조선의 군사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외세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려는 통치자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법전 편찬에도 힘써 경국대전의 초석을 다지는 등 그는 왕으로서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직접 설계하고 조타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세조는 피로 얼룩진 왕좌에 앉았지만 그가 이룩한 업적들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냉혹한 권력투쟁이 승리자였지만 동시에 강력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통치 능력을 겸비한 군주였던 거죠. 어쩌면 그는 자신만이 혼란스러운 조선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확신, 즉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행동으로 증명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대가, 즉 어린 단종과 수많은 충신들의 희생은 세조의 치적 위에 드리워진 지울 수 없는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세조의 통치는 냉혹함과 효율성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으니까요. 우리는 세조의 삶을 통해 권력의 양면성과 인간 심리의 복합성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역사의 냉혹한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군주의 결단으로 평가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조의 통치에서 냉혹함과 효율성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보았죠.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권력의 본질적인 양면성과 인간 심리의 복잡다단함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의 선택은 역사의 차가운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운 시대를 수습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군주의 결단으로 기억되어야 했을까요? 이 묵직한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그 오래된 물음을 되짚어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 관상가의 예언이나 허황된 미신 이야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깊은 야망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혼돈에 빠진 조선을 자신의 강력한 손으로 바로잡겠다는 굳은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마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자기확신이자 동시에 왕위에 오르기까지 겪어야 했던 수많은 번민과 고뇌가 뒤섞인 복잡한 내면의 외침이었을 겁니다. 세조는 왕좌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리는 냉혹한 길을 걸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계유정난은 그의 권력욕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왕이 된 후 조선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직전법을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병법서를 편찬하여 국방력을 강화했으며 경국대전 편찬의 초석을 놓아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가 나아가야 할 항로를 직접 설계하고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조타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군주였습니다. 그의 삶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이 지닌 두 얼굴, 즉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정치가의 모습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통치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인간 심리의 복합성 또한 그의 일생에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비극적인 결단이었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 즉 어린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과 수많은 충신들의 희생은 세조의 빛나는 치적 위에 드리워진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로 영원히 남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얽혀 만들어내는 역사의 복잡한 흐름을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세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왕좌를 둘러싼 권력투쟁이나 한 시대의 흥망성쇠를 넘어 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 그리고 역사의 냉엄한 무게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세조라는 인물을 통해 한 시대의 거대한 경랑 속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 선택이 후대에 어떤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죠.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그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조의 시대가 남긴 또 다른 지울 수 없는 그림자, 바로 사육신과 생육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투쟁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충절과 대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충절과 대의,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세조의 통치 아래 펼쳐졌던 그들의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역사의 또 다른 면모를 함께 살펴보시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